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새집의 김새입니다. 우! 자, 오늘도 오랜만에 책 읽기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의 제가 읽어줄 책은요. 짜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아주 재밌는 제목이죠? 얘가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아이인데 사람들은 얘를 삐삐랑 부르네요. 저도 그래서 얘를 삐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보시면 얘는 양갈래는 이렇게 옆으로 쫙 뻗어 있고 그 머리가요. 얘는 엄청 기다 스타킹에다가 엄청 큰 신발 신고 있어요. 게다가 얘 힘 좀 보세요. 말을 번쩍 들었어요. 아주 아스트리드 린더그렌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아주 그림이 묘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뒤에 보시면 짜잔, 여기 삐삐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는 토미, 얘는 아니카는 친구인데 얘 삐삐가 자, 그럼 일단은 마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토미랑 아니카는 그 삐삐가 이사 왔던 거기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삐삐가 그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처음으로 이사 온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한번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 출판사는 시건 주니어에서 나왔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리지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은 삐삐 렁사키. 어머,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약간 삐삐가 생일인 것 같기도 해서 막 신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1.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종. 어느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정원이 있었다. 그 성에는 나그집 한 채가 있었고 이 집에 삐삐 렁사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삐삐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면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자야지 한다거나 캐러멜이 먹고 싶은데 간을 먹으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삐삐도 아빠 있었고 아빠를 무척 좋아했다. 물론 엄마도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삐삐는 가난하게였고 열함에 누워 아무도 어신가지 못할 만큼 요란하게 오래됐다. 지금 삐삐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얼떨 내려다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삐삐는 이따 그 엄마가 있는 하늘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내 걱정 마세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삐삐는 아빠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다. 삐삐의 아빠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 아빠는 삐삐와 함께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바닷속에 달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삐삐는 아빠가 꼭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 아빠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삐삐는 아빠가 바다에 헤엄쳐 다니다가 식인종 섬에 도착해서 식인종의 왕이 되어 황금영 왕관을 쓰고 하루 종일 수능거릴 거라고 믿었다. 삐삐는 자석에 말하겠다. 우리 아빠는 식인종의 왕이야. 이렇게 멋진 아빠를 가진 아이는 별로 없을걸? 우리 아빠는 배만 만들면 콧바로 날려 데려올 거야. 그럼 난 식인종의 공주 되는 거라고. 야호! 그러자면 신나겠지. 정원에 딸린 낡은 집은 삐삐의 아빠가 오래전에 사준 것이다. 삐삐의 아빠는 늙어서 바다에 못 나가게 되면 삐삐와 함께 그 집의 사생각이었다. 그런데 재수없게도 바람에 날려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삐삐는 곧장 그 집을 가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 집의 이름은 뒤져박쥐 별장이다. 뒤져박쥐 별장은 언제나 그곳에서 삐삐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상쾌한 여름날 저녁, 삐삐는 아빠 배의 선들에게 잡혀 인사를 했다. 선들은 모두 삐삐를 무척 좋아했고 삐삐도 마찬가지였다. 삐삐는 선들의 이마에 일일이 뽀뽀를 하고 나서 말했다. 모두들 안녕? 내가 조금 마세요. 난 언제나 잘 나갈 테니까. 삐삐는 아빠한테 선물 받은 일시시간의 원숭이와 그마가 가득 든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렸다. 선들은 갑판에 서서 삐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삐삐는 예수실에 어깨에 세우고 가방을 들고는 한 번도 기다려보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삐삐 모습이 멀리 사지자 한손이 말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아이야. 맞는 말이다. 삐삐는 정말로 대단한 아이였다. 무엇보다도 삐삐는 힘이 장수였다. 어찌나 힘이 센지 이 젊은 세상에 삐삐는 당해질 경쟁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다. 삐삐는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도 번쩍 들어줄 수 있었나. 시스터 삐삐는 그렇게 했다. 디저파저 배정으로 오던 날 삐삐는 그만 입을 주고 말을 탔다. 삐삐는 전부터 자기 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제 디저파저 별장에 형과 나 베란다에서 버섯이 말을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오후에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에는 말이 번쩍 들어 정원에 내려놓았다. 디저방집 현장 옆에는 정원이 딸린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그 집에는 귀여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토미, 여자아이의 이름은 아니카였다. 둘 다 착하고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었다. 토미는 손톱으로 듣는 일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아니카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서 때려쓰지도 않았고 항상 말끔하게 자기 예쁨의 몸빛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옷을 더입히지 않도록 무척 신경 썼다. 토미와 아니카는 자기들 정원에서 둘이 잘 놀았지만 이따가 한결도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삐삐가 아빠만 바다는 항해하고 있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울타리에 매달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 집에는 왜 저 집에는 아무도 이사 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이사 오면 좋을 텐데. 그 산경이 어느 저녁에 삐삐가 처음 치즈빵집 별장으로 찾아왔을 때 토미와 아니카는 집에 없었다. 둘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누가 이사 온 것도 까맣게 몰랐다. 집에 돌아온 날 둘은 대문간에 서서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바로 코앞에 친구와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오늘은 뭐하고 좋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혹시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새로운 놀이가 없어서 또 지겨운 하루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갑자기 뒤져본지 별장의 대문이 왈칵 열리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그렇게 별난 아이는 처음 보았다. 그 아이는 바로 삐삐 영상이었는데 막 아침 산책을 나온 것이었다. 삐삐 모습이 이랬다. 홍다문처럼 빨간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야무지게 따져 옆으로 쪄빠져 있었다. 감자같이 생긴 조그만 코는 죽은 개투성이었다. 그 밑에는 커다란 입이 있었는데 튼튼하고 새아이가 엿보였다. 거기에다 삐삐 옷은 정말 특이했다. 삐삐가 직접 만든 옷이었다. 원래 삐삐는 파란색 옷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파란색 천이 부족했다. 그래서 파란색 천에 빨간색 천은 여기저기 기워서 옷을 만들었던 것이다. 길고 삐뚤 많은 다리에는 긴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한짝은 반색이고 한짝은 검은색이었다. 그리고 자기 발에 딱 두 배가 되는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는 삐삐의 아빠가 나만 팬가에서 사준 것인데 삐삐가 자서도 신을 수 있게 끔찍한 구두를 고른 모양이었다. 삐삐는 이 구두 말고 다른 구두를 신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토미와 아니카는 이 이상한 여자아이의 어깨에 앉아있는 원숭이가 가장 신기했다. 세상에 조그 원숭이가 파란 바지와 노란 옷을 입고 하얀 밑주머니까지 쓰고 있었다. 삐삐는 한 발은 보도를 한 발은 길가의 동향을 받고 어이적 걸어갔다.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삐삐는 곧 돌아왔는데 이번엔 뒷걸음질치며 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 것이 귀찮았던 것이다. 삐삐는 그렇게 토미와 아니카의 집 대문까지 오더니 멈춰섰다.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토미가 입을 열었다. 너 왜 뒤로 걸어? 삐삐가 말했다.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연한 나라잖아.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면 안 된다는 법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주체에서 누군 애기가 걷지만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토미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주체 가본 적도 없어서. 뭐? 내가 이때 안 가봤다고? 가봤어, 정말이야. 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늦어가는 사람보다 더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 특히 내가 인도 사람들처럼 묵은한 소리를 한 채 걸어왔다면 너희들이 뭐라고 했을지 정말 궁금하다. 토미가 말했다. 설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삐삐는 잠시 생각이 담긴 타더니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거짓말이야. 아니카는 그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다. 삐삐, 거짓말은 나쁜 거야. 삐삐는 한참 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거짓말은 나빠. 하지만 나 가끔씩 그 사실을 까먹지 뭐니. 우리 엄마 천사고 아빠는 시기적인 왕이야. 그래서 난 편집 하나만 쏟아냈는데 어떻게 만날 참말만 할 수 있겠니? 그런가 말인데. 갑자기 삐삐는 주기투성이 얼굴을 환히 빛내면서 말을 이었다. 콩고에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다들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어쩌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콩고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탓이라는 걸 기억하고 용서해줘야 돼. 어쨌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겠지? 물론이야. 토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하루는 지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삐삐가 울었다. 그런데 너희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지 않을래? 토미가 대답했다. 좋아, 가자. 아니, 그래도 나도 좋지. 가자. 삐삐가 말했다. 우선 네 휴식부터 소개할게. 그러자 작은 원숭이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이들은 뒤죽박죽 별장에 허물어져 가는 대문을 지나 장갑 깔린 길을 따라갔다. 장갑길 가에 놓여져 있는 이끼로 뒤덮인 늙은 나무들은 기어르게 안서맞을 것 같았다. 베란다로 올라서자 말이 수프 그릇에 담긴 귀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토미가 물었다. 말이 왜 베란다에 있어? 토미가 아는 말들은 다들 마구간에서 살던 것이다. 삐삐가 진작에 대답했다. 글쎄, 부엌에 두면 걸치적거리잖아. 그렇다고 이 녀석이 거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말이야. 토미와 아니카는 말을 투덜거려 주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삐삐의 집에는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있었다. 삐삐가 이번 주에는 깜빡이고 빈년마다 청소를 안 한 모양인지 집안이 어수선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혹시 식인종의 왕이 앉아있을까 싶어 조심조심 집안을 둘러보았다. 둘은 식인종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빠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카가 건전스러운 얼굴을 물었다. 혹시 이 집에 너 혼자 사는 거니? 삐삐가 대꾸했다. 야, 무슨 소리야? 난 내 셋이자 말도 같이 살잖아. 그래.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없어? 삐삐는 즐겁게 대답했다. 헤헤, 없어. 한 사람도. 아니카가 물었다. 그럼 밤에 잘 시간을 알려주는 일을 누가 해? 삐삐가 말했다. 내가 하지. 처음엔 아주 다정하게 자, 삐삐 이제 자야지 하고 말해. 내가 들어도 않으면 좀 더 무섭게 하지. 그래도 눈을 많은 동 하면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살짝 대어줘. 알겠니? 토미와 아니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세수 벽으로 돌아갔다. 자, 삐삐가 소리쳤다. 자, 팬케이크를 만들자. 자, 팬케이크를 넣어줬자. 자, 팬케이크를 굽자. 삐삐는 달걀 3개를 꺼내 공중에 휙 던졌다. 달걀 하나가 삐삐 머리에 떠져서 노르다가 줄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다른 2개는 삐삐가 능숙하게 드림이 그릇에 틀어져 팍 섞여졌다. 삐삐는 천석적에 눈을 가려 훔치며 말했다. 달걀 전자가 머리카락이 쑥다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어. 두고 봐. 이제 머리카락이 쑥쑥 소리가 날 때까지 나만큼 잘할 테니까. 정말로 브라질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달걀을 밟고 다녀. 그래서 브라질은 대부분인가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번 어떤 멍청한 남자가 달걀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대. 그랬더니 우리가 홀랑 먹겠다고 맞다지 뭐니. 그래서 그 남자가 거짓이다 상행을 하면 얼마나 큰 소름이 벌어지는지 괴석한테 투통해야 할 지경이었대. 삐삐는 그렇게 되면서 손가락으로 부어진 자기의 껍데기를 그릇에서 말걸이 골라냈다. 그러고는 벽에 걸려있던 목욕소를 탕탕 미끄러 반죽이 시작했는데 어찌나 세게 조절됐던지 반죽이 온병이 튀어나왔다. 삐삐는 화벽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다가 남은 반죽을 부었다. 팬케이크의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자 삐삐는 팬케이크를 공중으로 휙 던져 올렸다. 팬케이크는 천장에 닿을 만큼 높여 나가다가 휙 뒤집어져서 떨어지자 그것을 프라이팬으로 멋지게 말아냈다. 이렇게 팬케이크가 다 구워지자 삐삐는 부엌 쪽으로 팬케이크를 휙 넘겼다. 팬케이크가 날아가 식탁 위에 접시에 탁 건넜다. 삐삐가 소리쳤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토미와 아니카가 팬케이크를 먹어보니 기막히게 맛있었다. 잠시 후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 거실로 돌아오려고 했다. 거실에는 가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조그만 서랍이 여러 개 달린 커다란 서랍장이었다. 삐삐는 서랍을 열고 안에 든 모래를 보여주었다. 멋진 사양과 신기한 모양의 조개 껍데기와 돌들, 조그맣고 예쁜 상자들, 아름다운 은거울, 진주 목걸이와 같이
진주보글이 같이 삐삐가 아빠와 함께 온색이를 돌아다니며 사모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삐삐는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기념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주었다. 토미한테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조개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칼을 주었다. 아니카한테는 분홍빛 조개 껍데기로 장식된 뚜껑이 달린 작은 상자를 주었다. 그 상자 속에는 초록빛 보석이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삐삐가 말했다. 내일도 놀러 오려면 이제 집에로 돌아가야지. 집에 안 가면 다시 못 나갈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 토미와 아니카도 그 말에 맞다고 생각했다. 토미와 아니카는 길이든 다 먹은 치운 말에 곁을 지나 뒤집방지 볕장에 대문에 나섰다. 니시니까 모자를 흔들며 토미와 아니카를 배웅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삐삐 농사기 중에서 첫 번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어서 2화를 들려드릴게요. 그 제목은요. 가장 바쁜 발견가라는 거였나? 이제 볼게요. 잠시만요. 아, 맞네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발견가. 제가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김재TV의 세인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